땀 한 방울 흘렸더니 공익 판정? 진천동 쓰나미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개보건님. 항상 유튜브 재밌게 보고 있는 20살 시청자예요. 어그로성이 짙은 자극적인 제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땀 한 방울만 흘려서 공익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썰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공익 판정을 받는 데는 흔히들 하시는 디스크, 고도비만, 저체중 등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비교적 드문 다한증, 다한증이시구나. 다한증으로 공익 판정을 받게 되었죠. 다한증이란 체온을 조절하는데 필요 이상으로 열이나 감정적인 자극에 반응하며 비정상적으로 많은 땀을 흘리는 질환으로 저는 손, 발, 겨드랑이에서 땀이 엄청 많이 납니다. 선천성 다한증은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저는 유전으로 아버지, 고모 3분, 여러 명의 사촌들 전부 다 다한증이죠. 다한증으로 공익 판정을 받으려면 우선 손이 다한증이어야 합니다. 겨드랑이 발바닥에 다한증이 아무리 심해도 소용이 없죠. 신체 검사를 신청할 때 손에 다한증이 있다 라고 체크를 하고 신체 검사 당일 의사소견서를 들고 가면 피부과 군의관님께 가게 됩니다. 검사를 받기 전 군의관님 보는 앞에서 비누와 찬물로 깨끗이 손을 씻으면 군의관님께서 손 곳곳을 물기 없이 하나 없이 닦아내시죠. 그리고 책상 위에 휴지 한 장을 깔아주고 공중에 양 주먹을 쥐고 있게 합니다. 이때부터 시간을 재기 시작하는데 2분 30초 이내에 땀이 휴지로 떨어질 경우 4급, 30초 이내에 떨어질 경우 5급입니다. 한 방울만 떨어져도 됩니다. 저는 2분 정도 만에 땀이 떨어졌고 4급 판정을 받게 되었죠. 와, 이러고 들고 있는데 손에서 땀이 2분 만에 떨어져? 수도꼭지 틀었네. 많은 분들이 게임을 하거나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 손에 땀이 많이 나서 혹시 나도?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해보시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땀이 맺히거나 고이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떨어지는 것은 다한증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도 실패하기 때문이죠. 이분 글 참 단락 잘 나눠서 잘 썼다. 보기가 편하네. 이게 바로 저거 뭐라 그러냐, 그 직관성이 아니라 그 뭐라 그래, 그런 걸 그것이죠. 단락이 아니고 그래, 가독성. 그래. 요즘에 술을 많이 마셨더니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다한증이 왜 현역을 가지 않는가에 대해서 미끄러운 손에 수류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탄창 결합에 어려움이 있어서 등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제가 생각해본 결과 동상이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추운 겨울 손발이 항상 젖어있는 다한증 환자들은 동상에 걸리기 쉽습니다. 양말과 신발을 신고 있어도 발이 얼듯 장갑을 끼고 있어도 손이 얼어붙죠. 저희 아버지는 정말 다한증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자원입대로 해병대 병장 만기 전역을 하셨습니다. 겨울철 외부 활동을 할 때는 항상 바늘을 들고 다니시며 손발을 계속 찌르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심한 동상 후유증으로 아버지는 지금도 10손가락과 10발가락 모두 쫙 펴지를 못하십니다. 전역을 하시고 간 피부과 의사분에 따르면 손가락과 발가락 일부를 안 자른 게 다행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현역일 경우 겨울철에도 외부 활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고 많은 군부대들이 추운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심한 다한증일 경우 동상의 위험으로 4급이나 5급 판정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신이 아니에요. 같습니다예요. 다한증은 완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욱이 현역 판정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선 손과 겨드랑이 다한증만 수술이 가능하고 이마저도 보상성 수술로 손과 겨드랑이에 다한증이 없어지는 대신 반드시 다른 두 곳에 다한증 증상이 옮기게 됩니다. 맞아. 내 옛날에 친구도 겨드랑이 그 땀구멍 수술했는데 등에서 땀이 나더라. 견갑골 있는 데서 땀이 나던데? 겨드랑이에서 땀이 안 나고? 저희 아버지는 손을 수술하셨는데 이마로 다한증이 옮겨왔고 이로 인해 평소에도 이마에 땀이 많이 나시지만 맵거나 뜨거운 음식을 드시면 땀이 음식으로 떨어질 정도로 나시죠. 그래서 집에서 이러한 음식을 드실 때는 머리에 두건을 두르고 밖에서 식사하실 때는 최대한 이런 메뉴를 피하십니다. 아버지의 경우에는 운이 좋으셔서 수술 후 10년째 손에서 땀이 나지 않지만 다른 수술 사례들을 보면 1년 정도 지나서 다시 수술 부위에서 땀이 나는 경우도 있고 다한증의 불편함을 아시는 아버지의 권유로 어렸을 때부터 한약도 먹어보고 다양한 치료를 받아봤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죠. 이렇듯 다한증은 불치병에 가깝습니다. 다한증은 평소에도 정말 불편한 점이 많은데요. 첫 번째, 시험. 학창시절 시험 칠 때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시험지 다 찢어지나? 시험이 끝나면 항상 제 겨드랑이는 흥건하게 젖어 있었고 책상은 손에 땀이 가득했으며 답안지를 교체하는 일도 잦았고 흠뻑 젖은 시험지를 보신 감독님께서 시험 도중에 항상 이게 뭐냐고 물으셨죠. 땀 때문에 위에 정답이 모두 번져버려 정말 안찔한 상황도 있었고 감독 선생님의 양해로 시험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답안지를 작성하는 걸 허용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후 보건실에서 혼자 시험을 치고 감독 선생님께서 대신 답안지를 작성해 주시는 날도 있었죠. 이런 저를 보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은 수능은 어쩔 거냐고 걱정하셨는데
고3이 된 저는 면접 중심으로 원서를 내서 수능 비용을 적었고 수능날에 신기하게도 땀이 안 났습니다. 뭐야? 사실 조절 가능한 거 아닐까요? 두 번째, 휴대폰하고 키보드. 어느 날 아무 이유도 없이 휴대폰이 작동하지 않아 서비스센터에 방문했는데 수리기사님이 바닷물에 빠뜨리셨네요 라는 겁니다. 아니 대구에 살고 있고 저는 바다를 못 본 지 몇 년이 됐는데 어이가 없어서 그럴 리가 없는데요. 바다 한 번도 안 갔는데요. 뭔가 기기 결함 아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수리기사님이 아니 이 하얀 가루들 좀 보세요. 소금이 이렇게 많은 걸 보니 잠깐 빠뜨린 게 아닌데 푹 담궈가지고 절궜는데요 라는 수리기사님의 말씀에 그제서야 알아채고 저는 제 손을 보여드렸죠. 기사님은 엄청 놀라시며 아니 이러면 대부분 부품이 침수되어 수리 비용이 많이 드는데 휴대폰을 그냥 바꾸시죠 라고 권유했습니다. 왜 놀란 거야 그러면. 이렇게 바꾼 휴대폰이 2대입니다. S8 플러스를 쓸 당시 액정 수리를 할 겸 기사님에게 내부 부품을 확인을 지켜드렸는데 1년 정도 썼음에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보아 요즘 휴대폰 방진 방수 기능이 뛰어나 예전과 같은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긴장과 초조함으로 가득한 게임을 하는 키보드일 경우 더욱 심각합니다.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키보드가 먹통이에요. 저는 급히 사장님을 불렀고 키보드를 교체했습니다. 옆에 있는 키보드를 보시던 사장님이 아유 니는 음료수를 안 시킨 걸로 봐서는 앞에 사람이 키보드에 음료수를 쏟았나 보네 라면서 CCTV로 범인을 색출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저는 게임을 계속하며 며칠 뒤 제 키보드가 또 먹통이 된 겁니다. 또 키보드 교체 요청을 했고 그때도 사장님이 똑같은 반응을 하셨죠. 아이고 니는 음료수를 안 시키는 걸로 봐서는 앞 사람이 키보드에 음료수를 쏟았나 보네 라면서 저 사투리 못합니다. 네, 미안해요. 쏘리. 세 번째 때가 돼서야 저도 제 땀 때문이라는 걸 알았고 아니 도대체 얼마나 물이 많이 나오면 키보드가 고장나. 그땐 키보드 교체 요청을 하지 않고 조용히 컴퓨터를 끄고 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게임을 할 때 옆에 휴지를 잔뜩 뽑아두고 손과 마주치는 키를 수시로 닦아줍니다. 휴지를 잔뜩 쌓아놓고 게임을 하면은 이상하게 쳐다보시는 분들 많은데 그냥 땀 닦는 거예요. 땀 닦는 척하면서 이거 세 번째, 냄새. 친구들은 제 다한증의 심각성을 모두 알고 있어서 흠뻑 젖은 겨드랑이를 봐도 이 새끼 겨터파크 또개장 레전드라면서 웃어넘겼지만 냄새는 웃어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겨드랑이에는 항상 한여름 축구를 하고 난 교실 냄새가 났죠. 냄새를 계속 맡다 보니 코가 적응을 해서 못 맡는다고 하지만 저는 20년째 제 겨드랑이 냄새에 적응을 못합니다. 아래쪽으로 고개를 내릴 때마다 냄새가 코를 찌르죠. 겨울에는 옷을 껴입고 있어서 덜하지만 여름에는 겨드랑이에 흐른 땀이 팔꿈치에 떨어져서 그 냄새가 더욱 진해서 더욱 고통입니다. 항상 고체 향수를 들고 다니며 화장실에 가서 고체 향수를 바르죠. 겨드랑이 냄새보다 더 큰 문제는 발이에요. 항상 질퍽한 상태로 다니다 보니까 제 발 냄새는 헛구역질이 나옵니다. 이건 고체 향수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별 방도가 없죠. 집 외에 실내에 들어가는 건 최대한 피하며 좌식 식당엔 절대 가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의 집이나 다른 사람과 실내에 같이 가야 될 경우에는 그 전날 발을 깨끗이 씻고 나가기 전에 발에 향수를 많이 뿌리고 여분의 양말을 2개 정도 챙기죠. 그리고 그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신발과 함께 양말을 벗어서 주머니에 집어넣고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서 발을 씻습니다. 이래도 제가 발자국을 남긴 자리에 악취가 진동을 해요. 다른 불편한 점도 많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3개 정도로 추려봐왔습니다. 이렇게 다한증의 불편함이 많은 불치병으로 혹시 주변에 다한증인 분들 계시면 조금 이해 부탁드려요. 긴 걸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인증사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손이 아주 그냥 목욕탕에서 한 2시간 논 것처럼 됐네. 아이고 다 벗어지는구나. 손바닥 다한증 4급으로 진짜네. 진천동 쓰나미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저도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어렸을 때 손바닥에서 땀이 엄청 많이 나서 그 친구한테 맨날 수도꼭지 틀었냐고 장난치고 그랬는데 이렇게 고통이었군요. 어쩐지 그 친구 맨날 몸에서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한다 했더니 이런 부분이 있었구만. 저도 어렸을 때 저는 손에 땀이 많이 나는 체질이긴 하지만 저렇게 다한증까지는 아니었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설거지를 제가 도맡아서 했었는데 워낙 그 퐁퐁이라고 하는 대제가 세다 보니까 어린 나이 때는 이 피부가 약하니까 맨날 퐁퐁으로 설거지를 하니까 손이 여기가 싹 다 벗어지더라고. 이게 손가락 껍질이. 방금 전에 저 다한증 걸리신 분 사진 이렇게 보다가 손가락 이게 끝에 이게 까진 거 보면서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이 드는 게 나는 항상 손가락 끝이 이렇게 부어 있었거든. 빨간색으로. 이 살 껍질이 싹 벗겨져서 가뭄 단 것처럼 막 갈라지고 그 사이사이로 피가 맺혔어. 근데 그 손으로 막 키보드 만지고 마우스 만지고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염증 비슷하게 돼서 손가락이 이렇게 전부 다 탱탱하게 부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게임을 멈추지 않고 매일 게임을 한 저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고통 끝에 낙이 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를 갖고 있나요?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특이한 이야기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 다 모여라 개팬 다루고 있어서 썰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번 주시고요. 오늘도 다한증으로 공익 판정 받으시고 그래도 나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생활해 우리 공익 친구들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문 인식하는 그런 핸드폰은 못 쓰겠다. 아이폰 쓰셔야 되겠네. 아이폰 사세요. 아 갤럭시도 얼굴 인식 돼? 에이씨.